안녕, 감성 친구들. 오늘 고고고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업 시키는 이유는 내가 무지 더럽게 힘들기 때문에. 자, 넋을 놨습니다. 자, 일단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 자, 첫 번째 진화가 뭔지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진화에, 자,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이 누구냐면 생물입니다, 생물. 그리고 조건이 있어. 자, 생물이, 자, 오랜 시간 동안, 자, 어떤 세대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물 자체가 여러 세대를 거치겠죠. 여러 세대는 할머니가 자녀를 놓고, 그 다음 거기에서 자식을 놓고, 또 손자를 놓고 막 하는 거. 자, 이런 걸 여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 하는 현상이냐면 변화하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변화하는 현상. 우리는 이거를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진화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했을 때 진화는 우리가 여기가 이 큰 주제로 봤을 땐 생물 다양성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화를 통해서 우리 살고 있는 지구의 생물종이 어떻게 됐다? 이 다양해졌다. 지금 생물종이 되게 많잖아, 맞지? 그러면 생물종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화. 됐죠? 자, 그러면 변이는 뭘까요? 했을 때 변이는 또 조건이 있어. 자, 조건이 같은 종. 똑같은 종입니다. 동일종. 알겠죠? 동일종 사이에서 개체가 뭔지 알지? 개체. 자,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 모양, 그리고 습성 등의 이런 것들을 무슨 차이라 부르냐면 형질 차이라고 얘기해. 형질. 그러니까 모습의 차이겠죠. 맞죠? 자, 형질 차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종 안에서, 같은 종의 개체 안에서 형태, 습성,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변이를 구분을 할게요. 이 변이를 두 개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변이가 어떤 변이냐면 유전적 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이는 비유전적 변이.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이름상에서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인데, 자,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형태나 습성의 차이가 나는 게 유전자 차이 때문이다.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못하는데 그게 비유전적으로 어떤 그 친구의 습관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상대적으로 좋은 머리 유전자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걸 유전적 변이라 하고, 자, 얘는 이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되며, 자, 여기에서 알아놔야 될 게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야 진화의 원동력이 돼. 그래서 일단 변이가 돼야지 진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진화의 원동력은 유전적 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변이, 일반적으로 변이가 나타났다 라는 변이는 이걸 유전적 변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유전적 변이가 있을까요? 했을 때 앵무새의 깃털 색. 자, 이런 거 다양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달팽이의 껍데기 색. 그 다음 또 무늬. 껍데기 색깔이나 무늬 이런 것들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선 방향. 자, 그리고 사람의 피부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전입니다. 유전적 변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비유전적 변이로는 뭐냐면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야. 환경. 알겠죠? 자, 그래서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너네들이 만약에 일단은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은 걸로 태어났어. 근데 부모님들이 너 공부하지 마. 공부할 필요 없어. 절대 공부하지 마. 하지 마 해서 공부 안 했단 말이야? 그럼 공부를 잘할 수가 없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유전적으로 잘 타고났다 하더라도 엄마 계속 농사만 시키고 막 그 군대 같은 데 끌려가고 아니면은 어디다 자꾸 뭐 일만 시키고 이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뇌세포는 파괴된다 합니다. 안 쓰면. 알겠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걸 비유전적이라 하고 이거는 자손에게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내 자손이 공부를 못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만약에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다면. 알겠죠? 자, 그래서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됐죠? 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야구 선수들이 오른팔이 더 길대. 대체적으로 야구 선수들이 오른팔.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길겠죠. 맞죠? 개손이 더 길거나 아니면 왼손의 근육이 더 잘 배겨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맞죠? 됐나요? 그리고 카렌 쪽 여인들이라고 알죠? 들어봤지? 카렌 쪽 여인은 자 목이 이렇게 길어. 목이 자 이게 목입니다. 자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야. 여기에다가 뭐 끼워놨지? 이렇게 뭐 목에다가 이거 구슬 같은 거 끼워놨잖아. 맞지? 목걸이 같은 거 황동 목걸이 해놨는데 그래서 목이 길어져. 이 사람들 이거 있잖아. 이거 빼면은 목이 딱 꺾여서 죽는데 어렸을 때부터 목에 이걸 걸어놨기 때문에 목 힘이 없어서 자 이런 것들이 자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애가 출산을 했잖아. 그러면 이 애가 목이 처음부터 기냐? 걔는 목이 안 길었어. 근데 똑같이 이제 목걸이를 걸다 보면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렌족 여성들의 목에 걸고 생활하는 습관 때문에 또 아니면 중국의 전족이라고 있죠. 맞죠? 그래서 발이 작아야지 미인이라 해서 작은 신발을 신다 보면 발이 이렇게 옴츠러들면서 말이 좀 이상해지지. 그래서 여자들도 하이힐 많이 신으면 발 모양 조금 이상해진다라고 하잖아. 맞지? 자, 이런 것들이 비유전적 변이로 자손에게 뭐 되지 않는다? 유전되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변이를 어떤 변이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적 변이를 일반적인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전적 변이가 왜 나타나는지부터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유전적 변이는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갑자기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이로는 이렇게 축적된 돌연변이가 있었고 다양한 생식세포. 생식세포 예를 들어 정자, 난자의 뭐가? 조합. 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쓸게요. 자, 우리 돌연변이가 뭐였지? 유전적 변이 원인의 첫 번째가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했어. 돌연변이가 뭘까요? 했을 때, 자, 돌연변이는 원래의 DNA에 없던 유전 정보 생기거나 자 유전 정보 생기거나 아니면 있던 게 없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있던 게 없어진다. 사라지거나 바뀌거나 자 이렇게 돌연 DNA가 이렇게 있으면 DNA가 갑자기 이 안에 있던 유전자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유전자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유전자가 다른 형태로 바뀌게 하는 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내가 뭔가 뭐 해갖고 돌연변이가 나타났잖아. 그러면 이 돌연변이가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붉은색의 딱정벌레가 있었어. 붉은색의 딱정벌레. 벌레가 있었는데 대부분 딱정벌레 색이 다 붉은색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마리가 초록색이 됐어. 이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왔는데 이 초록색 애가 이제 자손을 낳았거든. 근데 초록색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딱정벌레에서 붉은색에서 무슨 색이 나왔다? 초록색이 갑자기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초록색 돌연변이 아이가 똑같이 뭐를 만들었다? 초록색 자손을 만든 거야. 그러면 이건 자손에게 뭐 되었다? 유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유전적 변이의 원인 첫 번째가 돌연변인데 DNA의 유전자, 유전 정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바뀌는 것,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적 변이의 원인이 뭐냐면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야. 자, 그래서 우리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되려면 일단 어떤 생식을 해야 되냐면 유성생식을 해야 됩니다. 유성생식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거 반대말이 무성생식이야. 그래서 이 무성생식에서는 다양한 조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유성생식은 어떠냐면 암컷의 생식세포와 자, 그 다음에 수컷의 생식세포 포가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됐냐면 조합을 해. 알겠지? 그래서 암컷의 생식세포와 감수분열을 중3 때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조합되는지 알 텐데 암컷의 생식세포와 수컷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자 여기에서 부모의 유전자 중에 여기 부모가 있잖아. 그러면 엄마가 있는데 엄마에서 생식세포를 만들고 아빠에서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이 자체도 이렇게 랜덤으로 줘. 알겠죠? 자기가 가진 유전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항상 하프, 반틈을 줍니다. 그래서 암컷의 2분의 1의 유전자를 주고 수컷의 2분의 1의 유전자를 줘서 다시 이게 뭐가 되냐면 자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조합이 되게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암컷의 생식세포, 사람의 기준으로 할게요. 사람은 염색체가 46개인 거 알지? 자, 염색체 46개인데 이 46개가 2개씩 해서 총 23쌍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23쌍의 유전자 중에 랜덤으로 한 개씩 뽑아와야 돼. 그래서 자, 2 곱하기 2 곱하기 두두두두 해서 23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컷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사람의 경우는 2의 23승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컷의 생식세포도 똑같이 2의 23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의 조합은 2의 46승계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돼.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생긴 유전자가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올 확률은 만약에 이 부부가 결혼했을 때 결혼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낳잖아.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유전자가 완전히 100% 똑같을 확률은 2의 46분의 1입니다. 그러면 거의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조합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예. 자, 암컷이 흰색 털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색 털을 가진 개가 있었어. 털을 가진 개가 있었는데 얘끼리 결혼하면 흰색이 나올 거고 얘끼리 결혼하면 갈색이 나올 건데 흰색 털과 갈색 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떤 색이 나왔냐면 얼룩이가 나왔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얼룩털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부모한테서 어떤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 보고 얘랑 얘가 다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이. 됐죠? 그래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변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의 변화와 생물의 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질시대가 나왔어. 지질시대가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거치잖아. 맞지? 자, 그러면서 지구 환경은 어떻겠니? 지구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뭐 했다? 변화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에 따라서 생물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환경에 적응을 해. 알겠죠? 그러면 이 적응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변화를 계속합니다. 자, 근데 이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새로운
생물 종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해. 탄생. 그래서 만약에 지구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구 환경이 계속 옛날부터 똑같았다. 그러면 환경이 똑같았으면 적응하는 생물도 똑같아서 더 이상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자, 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한 생물이 새롭게 적응한 아이들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과거에 적응한 애들은 그 기후에 맞는 데 사는 거고, 새롭게 적응한 애들은 새롭게 사는 거야.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출현이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적응한 생물이랑 또 다른 시대에 적응한 생물이 그 모습이 달라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새로운 생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지금 간단하게 돼 있는데, 자주색권 유전자에 자주색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자주색권 유전자에 색깔을 만드는 유전자가 만약에 변이가 생겨서 그 부분이 파괴되었거나 없어졌다. 그러면 얘가 자주색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무슨 꽃이 되었다? 흰색 꽃이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게 가능하겠죠. 돌연변이. 자, 근데 여기에서 자주색 꽃과 흰색 꽃이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서 분홍꽃이 나왔어. 분홍꽃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새로운 유전자, 새로운 형질을 가지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형질이 다 다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건데, 여기가 제일 메인이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이거든? 자, 자연선택설은 누구의 진화론이냐면 다윈의 진화론이야. 다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윈은 다양한,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변이를 가진 자손이 있을 거야. 자, 자손 중. 자, 어디에?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뭐다? 생물이 또는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선택을 자연이 선택했다 해서 자연선택이라고 표현해. 자, 이 환경이 자연이거든? 그래서 환경이 자연이니까 자연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라고 해서 우리는 자연선택이라고 하고, 자, 다윈의 학설입니다.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 설이 붙었어. 설이 붙은 건 론이 아닌 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자연선택설 과정은 아주 중요하니까 외워놓으세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자연선택은 일단 제일 먼저 뭐냐면 과잉생산이 돼야 돼. 과잉생산이 무슨 뜻이냐면 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먹이와 공간이 부족할 때를 과잉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이나 공간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과잉생산 중에 과잉생산과 그 다음에 이 아이들 간에 뭐가 일어났냐면 개체변이가 나타나는데, 개체변이는 개체들 간에 형질이 다르다. 형질은 모습이 다르다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그 다음 얘들이 뭘 할 거냐면, 자, 먹이와 공간 부족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얘들이 생존에 대해서 경쟁을 해요. 생존 경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생략해도 되는데, 자, 여기에 생존에 유리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이걸 보고 적자생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자,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산다. 자, 이거를 적자생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진화, 이런 방향으로 진화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과잉생산, 개체변이, 생존 경쟁, 적자생존,
자연선택, 진화의 완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자, 제일 처음에 과잉생산. 과 개체 변이. 자, 과잉생산이 뭐다?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과잉생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잉생산 했을 때, 자, 여기 안에 개체들 있지. 자, 개체들은 뭐가 다르냐면 형태, 습성, 기능 등이 조금씩 다르다. 됐죠? 자, 요렇게 과잉생산과 개체 변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생존 경쟁을 해야 되겠죠? 생존 경쟁은 이 개체들 사이에 먹이, 서식지, 자, 그 다음 배우자 등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는 거 어디 갔지? 자, 자연 선택. 자,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뭐를 가진?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 우리는 이걸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손을 남긴다. 자, 여기에서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 이게 적자 생존이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손을 남기고, 그러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에 유리한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겠죠. 자, 우리는 1년의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연선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선택.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화인데, 자연선택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우리는 생물의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변이된 것들이 선택되면서 진화가 일어났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다윈의 자연 선택설로 설명한 기린의 진화를 한번 볼게요. 자, 부가적으로 용불용설도 볼 건데, 자, 자연 선택설의 기린의 진화인데, 자,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고,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과잉생산. 자, 기린의 목 길이는 다양하였다.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이 또는 개체 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하여 대부분 죽었고,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다. 됐죠? 자, 이거를 뭐라 부른다?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살아남은 목의 긴 기린은 자손을 남겼고, 이것이 반복되어 지금처럼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연 선택되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목이 길어진다. 그래서 기린의 진화가 목이 긴 방향으로 진화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자연 선택설에 한계점이 있어. 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왜 얘가 설이라고 설이라고 부르냐 하면, 자, 일단 여기 옛날 사람이야. 그래서 다윈이 몇 년대 사람이지? 다윈이 영국인데 1859년?
1800년도 사람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유전자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1800년도에 유전자의 존재를 밝히기 전이야. 유전자의 존재는 거의 1900년도에 와서 밝혔어.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밝혀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변이의, 여기서 개체 변이 있지, 변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고 부모하고 자손하고 유전되는 원리 있지. 형질이, 부모 형질이 자손한테 가는 원리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다 이거는 알겠는데 어떤 게 뭐가 가는데 뭐가 자손한테 가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설명 못해서 이걸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인데, 자, 과학에 영향을 준 거는 우리 이제 진화가 시작된 거야. 진화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뭐 기독교인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진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만들어졌어? 안 믿어. 믿고 싶지 하지 않았고, 알겠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생명과학에 특히 진화 쪽에 이론적 기반을 제시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유전학.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자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 다른 연구에 얘가 다른 학문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을 준다. 됐죠? 자,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떤 거냐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고, 자본주의는 돈 있는 사람이 잘 사는 데를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자, 이걸 가지고 동물의 진화, 생물의 진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진화론으로 가는 거야. 사회 진화론은 적자 생존, 강한 놈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제국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합리화하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얘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논란을 불러키고 있죠. 맞죠? 그게 맞니 틀렸니 하면서 그래서 철학적이나 아니면 사회나 그 다음에 정치나 경제나 이런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오늘날까지도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아주 많이 이렇게 책에 실려 있죠. 그래서 진화의 다윈을 빼고는 거의 설명을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자, 우리 뭐가 있냐면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진화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데, 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어떠냐면,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 자, 나무가 있는데 기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기린이 이렇게 있는데 기린이 다 똑같았대. 키가 다 비슷했는데, 자, 나무가 있으니까 이 기린이 나무를 따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먹으니까 위에 있는 걸 따먹으려고 노력을 해서 기린의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야. 그래서 나무를 따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나무의 열매를. 자, 이렇게 노력해서 목이 길어져서 오늘날 기린은 목이 길었다. 그래서 옛날에 목이 짧았는데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얘들이 계속 이렇게 노력하니까 목이 길어졌다. 자, 근데 자, 목이 길어지는 것까진 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이 목이 길어지는 것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획득 형질은 살아가면서 얻은 형질이라서 얘는 비유전적 변이에 해당돼. 변이야. 자, 그래서 얘들이 자손을 놓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시 목이 짧아진 거야.
자손은 여기서 자손입니다. 얘는 노력이고. 노력을 해서 목이 길어졌지만 자손은 목이 짧다.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은 뭐 되지 않는다.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진화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라마르크의 뭐다? 용부령설이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변이와 자연 선택이야.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다양한 변이를 가져야 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 환경에, 이거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이 아이가 자손을 남긴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 진화가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변이는, 자, 여기에서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변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변이가 왜 진화의 원동력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자손을 남기고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진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이 알겠죠? 자, 진화 알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다양하게 되는데요? 하는데, 자, 우리가 생물이 다양해지려면 환경도 다양해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자, 그래서 생물이 다양해지려면 환경이 다양해져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자, 남아메리카에 핀치가 있습니다. 자, 핀치가 있는데, 자, 얘가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어. 알겠죠? 하나의 종인데, 자, 여기에 이제 얘들이 어디로 갔냐면 갈라파고스라는 군도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얘들이, 자, 남아메리카 핀치가 갈라파고스. 안 써진다. 파고스. 군도로 이주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아메리카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로 이주를 하는데 갈라파고스 군도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러 섬으로 돼 있어. 여러 섬. 알겠죠? 자, 여러 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환경과 여기 환경 자, 여기 환경과 여기 환경과 여기 환경이 다 달라. 알겠죠? 그래서 이쪽 환경, 그 다음에 이쪽 환경 다 이렇게 뭔가 다 다르단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다 다른 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얘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변이가 생겼어.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요렇게. 자, 요런 변이가 자, 각각의 여기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생기고 뭐 여기에도 생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전부 다 환경이 다양해. 이 군도 자체가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을 가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에 자, 첫 번째 이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각 섬의 변이가 다양한 많은 수의 변이가 다양한 자 1번 자 그 다음에 2번 각 섬의 변이가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여기에서 각각의 3번에서 자 여기는 이제 3번입니다. 3번에서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경쟁을 해. 각 섬에서 이제 알겠죠? 이런 여러 종류의 자 핀치 새들이 막 여러 종류의 핀치 새들이 태어났는데
각 섬에서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근데 각각의 환경에서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인장이 많은 섬에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는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가 되고요. 자, 물고기가 많은 섬에는 이렇게 부리가 길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섬마다 환경이 다 다르면서 자연 선택되는 핀치의 종류도 달라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각 섬에 있는 핀치가 어떻게 됐냐면 다양한 다른 종의 핀치로 진화했다. 진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됐냐면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각 섬에 갔다. 자, 각 섬에 갔다는 얘기는 얘들이 따로 떨어져 살았다. 자, 따로 떨어져 산 거를 우리는 이걸 보고 격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격리설. 됐죠? 자, 그 다음에 변이가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다. 자, 변이가 다양한 핀치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얘가 뭐 되었냐면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조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돌연변이설이라고 얘기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뭐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거는 환경에 유리한 아이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선택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핀치의 진화론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선택설과 여러 가지 진화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일단 떨어져 살아야지 여러 종류의 핀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한 곳에서는 한 종의 핀치밖에 안 나오겠지. 환경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핀치가 살게 되었어. 자, 이거를 격리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곳에서 얘들이 살다 보니까 변이가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어. 그런 변이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았다. 이거를 자연 선택되었다. 자, 요런 말을 쓰게 됩니다. 됐죠? 자, 핀치 부리 말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면 적혈구 모양이 남모양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얘가 혈액순환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빈혈이 와. 혈이 오게 되는데, 자, 근데 이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은 물론 심한 빈혈이 오긴 한데 얘는 또 특이한 게 말라리아에 안 걸려.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맞죠? 자, 근데 정상 적혈구인 사람은 빈혈은 안 걸려. 근데 얘는 말라리아에 걸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은 너네 알다시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죠. 맞죠? 그래서 모기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병,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되는 병인데 말라리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지.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사람에 많다. 자, 근데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 맞지? 빈혈인데 좋은 건 아닌데 아프리카에 왜 이런 사람들이 많냐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살아남기가 더 쉬운 거야. 아프리카에는 이런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려 다 죽어. 근데 이 사람은
빈혈일지연증, 말라리아에는 안 걸리기 때문에 얘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자연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라리아는 원래는 있잖아. 우리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혈액에 있는 빨간 색소를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해. 자, 근데 헤모글로빈에 돌연변이가 생겨. 이가 생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과격한 일을 하거나 하면은 얘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 알겠지? 됐나요? 자, 근데 남모양 적혈구 이거를 자, 돌연변이가 생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어디에 좋다 했죠?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말라리아에 안 걸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들은 말라리아에 안 걸리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자연 선택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이라고 돼 있어. 자, 지금 보니까 일반 세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죠. 맞죠? 자, 근데 항생제 내성 세균이 갑자기 출현한 거야. 이미 돌연변이가 한번 일어난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돌연변이가 발생했어. 됐죠? 자, 근데 항생제 사용하는 건데 항생제를 먹으면 대부분의 세균은 죽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생제를 쓰니까 얘들은 살아남는데 나머지 대부분 이제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은 이렇게 죽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항생제에 의해서 자연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자연 선택은 뒤에다가 적을게요. 자, 항생제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아이가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적자 생존이 되었어. 자,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뭐를 만들죠? 자손을 만들죠. 자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항생제를 사용을 하잖아. 그러면 이때 얘들은 몇 마리 없기 때문에 얘들은 거의 다 몰살되고 얘는 항생제가 있어도 항생제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자연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일반적으로 항생제의 내성 세균들은 그거에 대해서 버티기 때문에 걔들의 비율이 자꾸 증가하게 되는 거야. 세균이.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세균들은 자꾸 항생제를 하면은 걔들은 멸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항생제 내성 세균이 많아진다는 것.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밑에 항생제 많은 세균 중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일부 존재한다. 그래서 자, 많은 것은 일반 세균이고 적은 것은 뭐다? 항생제, 내성, 세균, 항내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생제 사용하면 대부분의 세균이 죽습니다. 세균은 대부분 죽는다. 자,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은 죽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손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손을 자꾸 남기면 자, 항생제 내성 세균 비율이 점점 증가합니다.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항생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세균이 사라진. 됐죠? 자, 그러면 항생제 내성균을 가진 아이는 없어지지 않고 일반 세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은 줄어들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도 항생제를 사용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항생제 내성세균이 그만큼 많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항생제 내성세균이 많아지진 않지만 항생제를 자꾸 쓰다 보면 얘들이 근데 얘들도 계속 번식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끼리 경쟁을 하겠죠. 맞죠? 경쟁했는데 자, 얘들이 많이 번식하고 싶어도 자리가 먹을 게 없으면 얘들 상대적으로 적게 번식하지만 나중에 되어서 얘들이 없는 상황에서 얘들이 많으면 얘들의 번식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자연 선택됐고, 자,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자, 적혈구가 산소 부족 환경에서 남모양으로 변해서 어떻게 된다고? 산소 운반에, 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을 일으켜. 자, 그리고 이 남모양 적혈구가 혈관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를 거의 볼 수 없죠. 근데 아프리카 지역 말라리아 출몰 지역에 가면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환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세 가지 환경이 있어. 자, 근데 자, A, B, C라는 변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A, B, C라는 변이가 나타나는데 환경이 다르면 여기에서는 A가 살아남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B가 살아남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C가 살아남을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솔직히 변이가 일어나는 건 어떤 게 좋아서 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환경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A, B, C가 됐는데 얘가 제일 좋아. 얘가 제일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환경에 제일 적응을 잘해. 이 아이가 이 환경에 제일 적응을 잘해. 이 아이가 이 환경에 제일 적응을 잘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의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오랜 기간이야. 적으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돼야 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돼야 되지만, 자, 급박하게 진화가 일어나기도 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환경 변화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 예를 들어, 막 운석이 충돌한다든지, 그러면, 자, 아주 짧은 시간에도 진화는 가능합니다. 운석 충돌이라든지 빙하기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갑자기 환경 변화가 생겨야 돼.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진화가 되려면 급박한 환경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따른 나방의 자연 선택도 한번 볼게요. 자, 예전에 지유류라는 게 있는데 나무에 붙어 사는데 이끼랑 좀 비슷한데 이끼보다 조금 낮은 단계야. 근데 지유류가 공기가 좋은 환경에서는 나무에 붙어서 막 번식을 해. 하지만 공기가 나쁜 환경에서는 번식을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어. 자,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우리 전 세계 공기가 좋았대. 자, 그래서 얘가 전이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기의 질이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지유류가 살고 여기에서는 지유류가 못 살았어. 그러면 산업혁명 전에는 지유류가 사니까 흰색 나방은 눈에 띄지 않죠. 맞죠? 자, 그래서 검은색 나방이 눈에 잘 띄니까 여기에서 흰색 나방이 유리했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흰색 나방이 많았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가 되니까 이렇게 나무에 보니까 까만색 나방은 눈에 잘 띄지 않는데 흰색 나방이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야. 그래서 이 새들이 흰색 나방만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이는 나방들이 전부 다 뭐다? 검은색 나방이겠죠. 지유류가 살 수 없어서 나무가 전부 다 어두운 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건물을 전부 다 밝게 칠했는데 밝게 칠하면 때가 너무 많이 탄대 공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어둡게 칠하고 있죠. 맞죠?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방이 자연 선택된 것도 산업혁명과 상관이 있는데 같은 장소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게 진화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인데, 자, 환경 변화.
환경 변화가 일어나. 자, 그러면 얘는 이 환경 변화가 자연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근데 지구 생태계 자체가 똑같지 않잖아. 맞죠? 지구는 위도나 경도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에서 자, 일단 각 생물은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다. 예, 우리나라에는 사자는 산 적 없잖아. 맞죠? 우리나라에 사자가 살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니까 사자가 건너왔더라도 다 죽었을 거야. 맞죠? 자, 근데 사자랑 비슷한 고양이는 살고 있다. 맞죠? 몸집이 작은 아이. 자, 그래서 자연 선택되었다. 된다. 계속 나오는 게 자연 선택이죠. 맞죠? 자, 그러면서 지구 생태계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자, 우리 현재 다양한 생물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생대 때라고 해서 고생대 때는 이렇게 다 모든 대륙이 다 붙어 있었어. 그러면 이 대륙 자체 환경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생물종도 거의 단순해진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ABC가 살았고 BC가 살았고 여기가 ABC가 살았고 여기에 ABC가 살았는데 얘들이 떨어지면서 다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는 A가 살아남고 여기는 B가 살아남고 여기는 C가 살아남고 그래서 다양한 생물종이 되었다. 자, 이게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입니다. 진화는 말 그대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서 생물종이 굳혀가는 것을 진화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구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것. 자,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내처럼 예쁜 사람도 살고, 맞지? 자, 키 크지는 않지만, 자, 날씬하죠, 맞죠? 자, 이런 다양한 생물체를 설명하는 가설인데, 또 어이가 없네,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생물체가 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생물체가 출현하려면,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 유기물이 있어야 돼, 유기물. 자, 유기물이 뭔가요? 유기물의 반대는 무기물이야. 자, 무기물은 어떤 에너지도 없고 단순한 그냥 분자, 아주 단순한 분자인데 자, 유기물은 복잡한 분자입니다. 이 복잡한 분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핵산, DNA, RNA, 핵산, 비타민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야. 알겠죠? 자, 이런 유기물이 있어야지 유기물로 생명체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이 유기물이 어디에서 왔을까? Where? 자, 유기물이 자, 어디에서 왔을까? 자, 그랬을 때 화학 진화설. 자, 그냥 이름에서 보듯이 자, 얘는 어디에서 왔냐 하면 우리 지구에서 장소는 지구에서입니다. 지구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알겠죠?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고온이 필요하잖아. 고온. 알겠죠? 근데 옛날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뜨거웠다. 그래서 그 환경에 지금은 안 만들어지는데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것은 실제로 식물이 생산자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생산자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생물이 만들어지려면 무기물을 유기물로 어떤 무기 환경에서 유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지구는 뜨거웠고 그 뜨거운 환경에서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다. 자, 이게 화학 진화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해열수구설이야. 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심해, 자, 바다 밑에 있습니다. 바다에 보면 여기에서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나오는 곳이 있어. 자, 이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나오는 곳은 매우 고온이겠죠. 자, 이 고온에 물도 충분하고, 맞지? 자,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물질도 나오지, 맞죠? 그래서 마그마가 나오는데 이 심해 열수구에서는 자, 뭐가 많냐 하면 메테인이나 암모니아가 되게 풍부하대. 알겠죠? 자, 그리고 온도도 높대. 온도가 높아서 여기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심해열수구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이거를 심해열수구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주기원설. 자, 지구는 아주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아주 그냥 뭐래 애기 베이비였고 그거보다 우리 지구의 생명체는 외부 우주에서 왔다. 우주에서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우주에서 어떻게? 뭐를 통해서? 운석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주에서 유기물이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기물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유기물이 나와야지 생명체가 출현하니까 유기물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 지구에서 화학 반응이 일으켰어. 지구 맞긴 맞는데 지구 바닥 심해에서 이거는 그 밀러가 얘기를 했는데 얘는 공기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 중. 근데 심해 열수구는 지구 맞기는 맞는데 지구 내부의 바다 밑에 자 마그마가 분출하는 그곳에서 왔다. 아니야. 지구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 지구는 뭐 유기물 만들기에 적당한 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우주에서 왔어. 우주의 운석에서 왔어. 이게 뭐냐면 우주기원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생명체의 출현 시기는 자 우리가 지구가 만들어진 거는 46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생명체의 출현 시기는 썬캄브리아대 됐던데 자 약 38억 년 지금으로부터 38억에서 40억 년 정도 전에 출현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때 출현한 생물은 무산소, 산소 없이 무산소 호흡을 하고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했대. 그래서 광합성을 못하는 아이 광합성을 하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는 아이를 종속, 영양, 생물 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합성 하는 아이가 나왔어. 그 다음에 광합성 하는 아이가 생겼는데 그때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졌냐면 산소 뿜뿜이 나왔습니다. 산소 뿜뿜. 광합성 하면서 산소 뿜뿜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오존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존층이 생기고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육상 내처럼 뭐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출현 시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 지구인데 우리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 대부분 있잖아. 어땠냐면 대기 성분. 추정입니다. 알겠죠? 수증기가 대부분이었대. 자, 그리고 메테인. 메테인은 CH4. 그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MH3. 암모니아 잘 못 쓰는 사람인데 NH3 좀 기억해라. 암모늄이랑 맨날 NH4 플러스 극하는데 우리 좀 유스틱하게 살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 자, 이런 걸로 구성돼 있대. 자, 원시 대기에는 딱 보니까 뭐가 없었다. 딱 봤을 때 O2가 안 보인다 맞지? 그래서 O2는 나중에. 알겠죠? 자, O2는 나중에 만들어졌다. 됐나요? 자, 그래서 원시 지구에서는 에너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도 많았고 에너지가 많아서 자, 화학 반응이 활발했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지금보다 공기 중에서 알겠죠? 자,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이 공기 중 화학 반응이 활발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로 실험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탐구 A의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의 모의 실험인데, 자, 털실방울 36개랑 스타일로폼 발음이 안 되네. 자, 스티로폼 할게. 자, 4개를 쟁반위에 잘 섞어놓고, 자, 벨크로 테이프를 손바닥에 붙인 다음에 얘를 딱 붙였다가 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 뭐가 붙을까? 스티로폼은 안 붙어. 거의 뭐가 붙는다? 뭐가 붙어? 털실방울이 붙겠죠, 맞죠? 자, 이런 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뭘 하냐면, 자, 줄을 꺼줄게요.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남은 털실방울과 스타일폼 개수의 9의 합이 20개가 될 때까지 제거를 한대. 여기에 남아있는 거 알겠죠? 자, 여기에 남아있는 아이가 20개가 될 때까지 제거를 합니다. 계속. 됐죠? 자, 그래서 벨크로 테이프는 털실방울을 제거하는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세균이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벨크로 테이프는 항생제. 자, 그리고 얘는 일반 세균. 이렇게 됩니다. 스티로폼은 항생제 내성 세균.
자, 항생제, 일반 그 털실방울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스티로폼은 항생제 내성 세균을 의미한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공만큼 이렇게 똑같이 더 넣어줘.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20개 남겼잖아? 남아있는 수만큼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수만큼 넣어주고 털실은 털실만큼 더 넣어줍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더 넣어주는 건 뭐냐면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자, 처음에 36개, 4개였어. 맞죠? 자, 그러다가 벨크로 테이프로 20개까지 남았을 때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16개 남았어. 그래서 16개를 추가해줬고 얘는 4개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4개를 추가해줬습니다. 그래서 합이 8개, 32개. 자, 또 해서 20개 남을 때까지 또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12개 남았어. 자, 얘는 8개 그대로 남아있었어. 그래서 얘는 12개를 추가하고 얘는 8개를 추가해. 지금 합이 전부 다 40개임을 알 수가 있겠죠. 전부 다 40개는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또 똑같은 과정을 하니까 얘는 16개, 16개에서 32개고 얘는 4개, 4개에서 8개. 점점 스티로폼 9의 개수 비율이 얘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해석을 해봅시다.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 후 쟁반위에 남은 털실방울과 스티로폼 9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살아남은 세균을 의미하겠죠. 자, 쟁반위에 남은 개수만큼 털실방울과 스티로폼 9를 더 넣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자, 살아남은 세균이 자손을 만드는 겁니다. 자손을 남기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과정을 반복하면서 9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 얘는 뭐다? 얘는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9가 여기에 살아남기에 더 유리해서 자연 선택된 거다. 자, 이 실험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자, 흰색 25개랑 검은색 5개를 잘 섞어 항생제 배지 모형 위에 뿌린다. 자, 지금 보면 이 바둑판, 체스판 같이 생긴 이게 항생제 배지 모형입니다. 알겠죠? 항생제 배지 모형에서 검은색 칸은 항생제에 해당하며 이 칸에 닿거나 들어간 바둑알을 제거한다. 그래서 검은색 칸이 항생제야. 알겠죠? 자, 그러면 검은색 칸에 들어간 아이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흰색 바둑알,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검은색 칸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제거하고 검은색 바둑알, 항생제 내성 세균은 검은색 칸에 완전히 들어간 경우만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요런 거는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완전히 들어간 건 완전히 잡아먹혔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흰 바둑알은 조금만 들어가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뭐가 늘어나죠? 검은색은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흰색 바둑알은 검은색이 조금이라도 검은색 아까 내가 설명 잘못했는데 검은색 잘 안 보인다 맞지? 검은색은 완전히 다 들어가야지 제거하고 흰색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은 점점 많아지고 흰색 바둑은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게 항생제 내성 세균이고 이게 일반 세균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요 실험은 문제에 나오면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자연의 자연 선택설의 개념을 우리의 진화론자의 입장으로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